그러면은 경영자에게 있어서의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경영자가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사업의 성공을 이뤄야 되고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구성원들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경영자가 이제 추구해야 될 균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균형점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워라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과거에는 일밖에 몰랐잖아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라이프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일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더불어서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디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는 아니고요. 네. 예, 휴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임금 인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 주변에도 봐도 이제 뭐 이게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많아요. 이게 월급을 뭐 100만 원 받는 분이 있고요. 500만 원 받는 분이 있고요. 네. 10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생활을 하는 데서는 뭐 큰 차이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 이후에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오니까 임금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지만 좀 더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휴가라는 것 같아요. 휴가. 아까 라이프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휴가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휴가의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 휴가, 연차 유급 휴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도요. 네. 그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는 연차 휴가를 저희가 1년에 15일에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사용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60%. 얼마나 휴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휴가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언제든 쉬고 싶을 때 쉴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건 이제 마음대로 쉬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얘기. 그만하셔야 된다.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연차 휴가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휴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퍼진 것도 있고요. 연차 휴가를 15일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못 가면 이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퇴사하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연차 휴가 못 갔으면 뭐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1년 동안. 근데 1년 넘어가면 휴가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휴가 1년 동안 못 썼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1년 이후에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수당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이에요. 3년. 최근에 제가 이제 전화 받는 거는 제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당 청구가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수당 연차 휴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회사 입장에서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주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근로시간이겠죠. 근로시간.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한 6개월 전 얘기예요.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 영세한 사업장,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저도 이제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지만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한 6개월까지는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쑥 들어갔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이는 거. 그게 뭐냐면 휴업이죠, 휴업.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20% 정도 되는 회사에서도 네. 3월달, 4월달까지는 잘 버티셨어요. 네. 근데 5월달 이제 한계에 왔다. 근데 앞으로 6월달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근로시간이 이제 많아서 문제였는데 불과 이제 몇 달 사이에 이제 정상적인 근무도 하기 어려운 이제 휴업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회사가 일감 없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줘야 되지 않나요?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마인드 딱 맞으세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법에서 그걸 이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회사 사정으로 회사의 규칙 사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휴업이라고 하고 휴업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70% 이것도 균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무급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70%는 너무 높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사정으로 내가 잘못해서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70% 자체를 가지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법 체계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노동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근로기준을 다 정해놨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근데 법에 정해놨지만 현실은 그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법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지가 1953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부분 개정하고 있지만 그때 우리 사회경제적인 상황하고 또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촌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몇 조 위반이다, 몇 조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법전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 사장님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좀 웃기는 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것들은 최후의 우리 마지막에 뭔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 그 전에 우리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묵시적인 합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도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는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대로 하자라는 게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관계, 우리 직장생활에 있어서 법은 상당히 삭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을 너무 최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법을 다루는 노무사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궁금했던 거긴 한데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퇴사할 때 컴퓨터 포맷하고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회사 자료를 다 가지고 간다던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방법은 딱히 없죠. 없어요? 우선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책에서 말씀드린 거는 결국 손해배상을 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요? 손해배상이라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법률적인 요건을 또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이미 발생하고 나서 뭔가 이 손해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좀 더 철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사에서 구성원들한테 회사의 업무 절차를 평상시에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본인 경영자 스스로 몸소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진짜 규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몸소 본인이 근무하면서 익혔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퇴사할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맷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업무 방해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까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욱하고 해가지고 포맷해 버렸다가 징역 사는 거예요. 징역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찰 불러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벌금까지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조심하셔야죠.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한테 이 책이 독자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요. 이제 주로 이제 사용자를 위한 책과 노동자를 위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뭐 예를 들어 뭐 임금 설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평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하잖아요. 네. 구성원들도 똑똑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이나 외형도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 노사 협력 수준은 이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역량이 뛰어나거나 성과를 추구하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 노사 상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협력하거나 상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와 유사하다. 아니면 저 상대방은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경영자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인사 담당자로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뭔가 본인의 그 입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내용들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노동자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못된 사장님 얘기가 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닐까 라고 이제 그 비추어서 본인의 모습을 또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도 어렵고 이제 근로자들도 되게 힘든 상황일 텐데 이 안에서 어떻게 저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도 또 책 내실 거죠? 팔리는 거 봐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책으로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